동성 연인과 결혼한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대리모를 통해 첫 아들을 얻었다고 밝혔다. 올트먼은 23일 X에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글과 함께 신생아 사진을 올렸다. 그는 아들이 생각보다 빨리 태어나서 신생아 중 환자실에 좀 더 있을 예정이라며 아들은 잘 이겨내고 있고 나는 이런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썼다. NICU는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저체중아 또는 미숙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다. 샘 올트먼은 2024년 초 오랜 기간 연인 관계였던 호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올리버 머레린과 결혼했다. 동성 연인인 이들은 이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하는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올트먼은 2023년 9월 뉴욕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대가족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트먼은 지난 1월 말 유명 팟캐스트에 출연해 곧 태어날 아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래의 아이들은 자신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이 없는 세상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했었다. 올트먼의 득남 소식에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샘, 진심으로 축하해요라며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깊고 보람있는 경험 중 하나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올트먼은 자신의 개인 생활을 대외적으로 최대한 공개하지 않아왔다. 다만 그는 지난해 1월 머레린과 결혼 후 주중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주말에는 나파밸리에 있는 농장이 딸린 집에서 함께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파트너인 머레린은 2023년 백악관 만찬에 나타나며 처음으로 대중의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 득남. 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39세의 나이에 첫 아들을 품에 안았다. 23일 올트먼은 자신의 X를 통해 신생아 사진을 올리며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해 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아들이 생각보다 빨리 태어나서 신생아 중 환자실에 좀 더 있을 예정이라며 아들은 잘 이겨내고 있고 나는 이런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올트먼은 지난해 초 오래 사귀어온 호주 프로그래머인 올리버 머레린과 결혼했다. 동성연인인 이들이 바닷가에서 반지를 교환하는 사진이 유포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두 사람은 이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하는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산층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올트먼은 과거 뉴욕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대가족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트먼은 지난 1월 말 유명 팟캐스트에 출연해 곧 태어날 아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래의 아이들은 자신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이 없는 세상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달 블룸버그 통신은 올트먼이 올해 3월에 첫 아이를 품에 안을 예정이라고 보도했었는데 그보다 일찍 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동성애자인 올트먼은 고등학생 시절 커밍아웃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개인 생활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 2023년 머레린과 백악관 만찬에 나타나며 처음으로 대중의 모습을 드러냈다. AI 수장이 커밍아웃한 것은 올트먼뿐만이 아니다. 애플을 이끄는 팀 쿡 CEO도 지난 2014년 자신의 성적 취향을 동성애자라고 밝히며 게이가 된 것은 신이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했다. 한편 올트먼의 득남 소식에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샘, 진심으로 축하해요라며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깊고 보람있는 경험 중 하나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가족 앞에서 사생활 들추기보다 후보자가 내세운 정책 위주 질문. 도널드 트럼프 2기 내각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그중 지난달 16일 진행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청문회에서 베센트 장관의 뒷자리에 그의 동성 배우자인 존 프리먼과 대리모를 통해 얻은 아들 콜, 딸 캐롤라인이 앉아있는 모습이 주목받았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인사청문회에 후보자의 가족들이 참석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에 따른 것이다.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는 국가기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땐 일반에 공개된다. 참석한 가족과 지인들은 관행적으로 후보자 뒷자리에 앉는다. 미국 법률에 가족들이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지만 가족을 중시하는 미국 사회에선 고위 관료들이 명예로운 행사에 가족을 대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다. 또 가정적인 면모를 부각하거나 가족의 명예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 제고 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2014년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자였던 제닛 옐런 전 재무장관의 경우 남편이자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조지 에컬로프와 함께 청문회에 참석해 전문성이 더 부각됐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후보자 가족이 참석하면 상원 의원들이 민감한 질문을 던지기 어려워진다는 분석도 있다. 가족 앞에서 드러내기 어려운 후보자의 사생활이나 과거 논란 등 인신공격성 질문보다는 후보자가 내세운 정책 위주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인도계 이민자 출신인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청문회 자리에는 인도에 살고 있는 가족이 참석했다. 파텔 국장은 부모와 누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나와 함께하기 위해 인도에서 바다를 건너왔다며 연장자에게 하는 힌두교식 인사인 자이시리 크리슈나라는 말을 부모에게 건네기도 했다. 앞서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된 에이미 코니 베럿은 당시 청문회에서 남편과 7명의 자녀를 대동했다. 그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저에겐 9명의 그룹에 있는 것이 익숙하고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면서 아프리카에서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 7명을 한 명 한 명 소개했다. 일부 의원이 그녀의 가족에 대한 헌신을 칭찬하며 질문을 시작하자 청문회 분위기는 화기애애할 수밖에 없었다. 미 조지 워싱턴 대학교 규제연구센터는 2022년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가족은 증인 뒤에 앉아 후보자의 지위와 인간성을 의원들에게 보여준다며 후보자들은 의원들의 격렬한 질문이 완화되길 바라며 증언 초반에 거의 항상 가족을 소개한다고 했다.